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24일 주말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오후 8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주의 시작과 끝이 시장의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졌죠. 시작은 2차 전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한 주의 끝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자, 주간이니까 17일부터 오늘 24일까지 등락률입니다. 30개 중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17개, 반도체 관련주가 5개고, 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면 일부 2차 전지 관련주의 개수나 반도체 관련주의 개수는 조금씩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중 유튜브에서 했던 반도체 마인드 맵을 그려봤었죠. 그와 관련된 움직임을 일찍 공부한 사람은 이번 주 후반의 움직임에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스타. 사우디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꽤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지금 뭐 확정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 정도 상승이면은 거의 뭐 할 일 다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료로 뭐 미코바이오메드나 EM플러스 등등등 몇 개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이 아스타의 움직임이 얼마나 더 등락을 거듭할지 모르겠지만 소테마 중에 하나 정도의 이미지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원 에너지입니다. 강력한 로직이 걸렸네요. 눈에 일단 바로 띄는 자리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요 날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하면서 펼쳐지는 초반 자리에 어떠한 재료로 움직일 때 그 재료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야 단기냐, 장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강원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던 환경은 2차 전지가 펼쳐지고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 안에서 원래 플랜트 사업자였기 때문에 이 플랜트 사업 때문에 2차 전지 플랜트 사업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던 하나의 재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회사 재료였죠. 자회사에서 무수 수산화 리튬을 만들었는데 샘플이 퀄에 통과했다. 그래서 2차 전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의 상승분을 일으키는 로직이었습니다. 이날 그 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다면 순차적인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전체 시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치의 움직임으로 끝날 것이다라고는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게 고려할 수는 없었겠죠. 복귀를 해놔야 다음에 제2의 강원에너지, 제2의 TCC 스틸, 제2의 사마알미늄 이런 애들을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뭐 전고점이나 역사적 신고가 같은 기준점을 넘어설 때 그 요인을 하루치냐, 연속성이 있느냐, 판단 근거는 경험과 재료의 주도, 업종 테마, 편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수화학, 여기는 전고체 로직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전고체 로직이 발생되기 직전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 이런 것들을 고점을 이어주면 그 에너지를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이겨내더니 올려 붙였죠.
이게 움직일 때 같이 계속 따라 움직였던 애들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런 탑30 자료 같은 것들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주말 유튜브나 주중 유튜브가 시간의 개념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날 공부한 걸 그날 소화시키면 누구보다 좋겠지만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몰아서 정리를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이 실시간에 대한 니즈를 생각하시는 분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탑30 정보 분석반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주말에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해석을 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는 거죠. 이 당시에 이수화학이 움직였을 때 미래 컴퍼니와 이수화학과 한농 화성이 1차적으로 이미지를 띄어갔고 이 바통을 뒤에서 이어받았던 것들이 미코라든지 LTC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던 전고체 배터리 라인이었습니다. 자, 얘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신규 상장주네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자리를 항상 그어야겠죠? 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고점 자리를 뚫어내는 에너지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무슨 재료로 포함돼서 움직였는가? 강원에너지처럼 이 탑 머티리얼즈는 두 가지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는 최대 주주는 코인테크, 두 번째는 탑 머티리얼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러면 탑 머티리얼즈는 아무래도 이거 관련주로 시장에서 인식을 받으면서 움직인 패턴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것과 또 한 가지의 로직은 신규 상장주 플러스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로직화하는 이유는 이 로직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새로운 특정한 A, B, C의 다른 종목들이 들어왔을 때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신규 상장주 플러스 업종이나 테마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금양,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뿜고 있는 금양, 셀바스 헬스케어, 의료 플러스 인공지능,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애들이 묶음 종목들이고, 자, 자이글입니다. 자이글도 기준선 하나 그어주고요. 돌아나갔을 때 재료 탑30에서 찾아줍니다. 그 당시에 LFP 배터리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한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죠. 이게 재료가 되겠죠. 미래나노텍 리튬 관련주, 조일알미늄.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걸 빼놓고 보세요. 그 전의 움직임입니다. 횡보성 움직임 속에서 개인만 들어 차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얘에 대해서 자극을 사마 알미늄이 트리거 역할을 해줬죠. 사마 알미늄이 자극을 해줬고 이에 대한 것들이 다른 동박 관련주로 번졌죠. 이런 환경 속에서 조일 알미늄까지 작동을 했습니다. 이런 개별주까지 조금씩 자극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 알미늄이 처음에 움직였던 로직은 원래 성장하는 원래 금속 사업에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 사업에 대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증설을 필요로 했고, 그 증설은 시장이 성장주가 가장 좋을 때 하는 증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의 상승분 나오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쪽을 싹 다 끌어당기고 하는 로직이 같이 발동을 한 거죠.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아직 뭐 2년차, 3년차 이런 분들은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계속 알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동시에 많이 알면 더 좋은 게 왜 움직였는지를 최대한, 100%라는 건 없지만 최대한 공식화하고 로직화해가지고 항상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동시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여기 보시면 2차전지 설비 사업자, 신사업으로 폐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 추진, 뭐 이런 식으로 써있죠. 자, 1년 동안 장비주들이 거의 소외되던 분위기에서 최근에 윤성 FNC라든지 탑머티리얼즈 이런 애들이 작동을 같이 해주면서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권들을 같이 당겨주고 있어요. 코인테크, 뭐 원준, 하나기술, 에이프로, 이런 뭐 DA 테크놀로지, 2차전지 장비단까지 자극을 받는 모습이 나왔었죠. 얘도 2차전지 관련주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탑30 정보분석반에서 벌써 한 2, 3일 전에 했던 내용. V스페이스와 도시명 항공기 배터리 개발 착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 공부해놨던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엮어서 또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서울 모빌리티 쇼가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립니다. 킨텍스에서. 모빌리티 쇼의 참가 리스트를 보면 첫 번째, 상장사를 찾는다. 두 번째, 비상장사인데 협력사를 찾는다. 세 번째, 비상장사인데 투자사를 찾는다. 그런 기준을 잡고 SK텔레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다물 멀티미디어랑 엮여있는 종목이고, 지금 지나가는 종목군들도 하나하나 찾다 보면은 지분관계나 여러가지 엮여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자, V스페이스 여기 있네요. 도시명 항공기 사업자고 DA 테크놀로지랑 협력 구조가 있네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베셀의 자회사네요. 파이버 프로 상장사네요. 코리아 FT, 현대모비스, 대창모터스 등등의 회사들이 모빌리티 쇼에 나오네요. 그러면 평소에 이런 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성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죠.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일주일간 서울 모터쇼가 있네. 이 안에 키워드들 보니까 도시명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키워드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기업은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부각받을 수 있으면 도시명 항공기 관련주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 퍼스텍이 있나? 뭐 다른 애 또 뭐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 엔투텍, 지에넌 에너지의 리튬 관련 신사업 붙이면서 거기에 최대 주주인 엔투텍이 같이 동반하는 패턴들. HPSP, 이것 때문에 또 로직이 발동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로선 그어내겠습니다. 여기네요. 여기네요. 우리의 자리는 여기네요. 정배열로 펼쳐지는 자리. 그쵸? 여기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항상. 그렇다면 로직화 시키죠. 아까 여기 로직을 차용하면 됩니다. 요거네요. 제가 지난 주중 유튜브에 반도체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매매는 요런 데서 하세요 이야기 했던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규 상승주 반도체 로직 하나였고, 하나는 디자인하우스 쪽이었어요. 신규 상장주 반도체 업종 이 로직을 빌어오면은
반도체라고 업종을 넣어줬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신규 상장주 반도체가 뭐가 있는지 저번에 그 영상처럼 계속 골라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람, 저스템, 뭐 미래, 반도체 이런 데 이야기했고, 이런 로직이 발동을 해서 이런 애들이 이번 주 중후반 체크 한번 해보면 얼마나 선제적인 공부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람 테크놀로지 금요일자로 27% 상승했어요. 제가 월요일날 영상을 찍었고 수요일날 업로드가 됐으니까 이틀 뒤에 저스템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 안에서 이것들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이 자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충분히 대응하고도 남는 자리였어요. 미래 반도체 13% 갔네요. JI테크 14% 가고 시초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몸통으로 뚫어냈네요. 이런 것들을 그때 신규 상장주 반도체 로직을 매매로 접근해서 이용하라고 하고 그 로직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신규 상장주 내에서 반도체가 뭐야 라고 당연히 더 찾아내고 이런 애들 안에서 충분히 매매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공부를 꼭 계속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성 FNC 여기에 키워드는 2차전지 장비 2차전지 장비에다가 믹싱 장비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그쵸? 2차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이 뭐가 있지? 같은 동종 사업군 플랜트 설비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돼요. 윤성 FNC DYPNF 그쵸? TIS 원준 등 묶어보면 이것도 우리가 반도체 로직을 걸었던 것처럼 DYPNF 분체 이송 시스템 관련 사업자인데 이것들이 2차전지 사업 쪽에 많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쪽의 재료로 추가 강세가 뛰고 있죠. 원준 최근에 같이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부각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이해가 되려면 첫 번째 왜 움직이지? 어디에 속해 있지? 같은 애들 뭐가 있지? 라는 평소에 공부량이 계속 쌓이고 있어야지 대응이 좀 원활하겠죠. 태경 BK, 코크스 관련 사업들 부각받았고요. 라운텍도 로직이 다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주. 이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접점이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냥 나 움직여라고 대놓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은 삼성전자의 투자 같은 것들, 디스플레이 관련은 여기도 마찬가지 XR 같은 삼성전자의 투자건들 두 개 동시 노출되는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이 로직을 걸어가지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매매의 시선으로. 자, 한농화성 아까 이수화학 라인들, 산화철 사업에 대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 머티리얼 라인들. 자, 아까 봤던 저스템, JI테크 거의 공식처럼 움직이는 쪽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한미 반도체, 그쵸? 장 후반의 이틀 동안의 모습 보세요. 시장의 에너지가 외국인 수급 바탕으로 삼성전자에 500만 주 이상 터지고 SK하이닉스 기관 쪽 수급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2차전지의 등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뒤집히면서 그에 대한 에너지, 시장에 돈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분산됐고, 이 정도의 큰 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는 반도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확산을 확 이뤄낸 거죠. 그것들을 미리 생각하는 게 항상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에코핸들은 2차전지 관련주, 비츠로셀도 원래 좋은 회사야. 근데 나는 1차 리튬 전지 관련 사업자야. 그럼 내가 2차 전지 관련 사업은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되겠죠. 원래 돈 잘 버는데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확장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패턴들이죠. 원래 좋은 회사야. 재무에서 보여주고, 원래 전지 쪽 관련 기술이 있어. 그런데 2차 전지 관련 사업 같이 이제 할게 라고 하니까 등락이 나오는 거죠. 엔솔과 소재 개발 중, 이게 등락을 나타내는 재료가 됐겠죠. 데보마그네틱 2차전지 관련주, 이 정도의 모습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로직 걸어 보겠습니다. 자, 저스템은 로직을 걸면, 이 로직을 걸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상장한 종목군 다 모아서 무슨 업종과 테마에 속해 있는지 공부해 두자가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로 봤나요? 매매로 봤나요? 아직은 매매 패턴으로 보고 있죠? 단, 주의점 하나. 반도체 업종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느리게 간다. 그 속에서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한 번에는 이제 금액에 대한 거, 아니면 아주 단기간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전공정, 후공정, 장비주를 바라보면 속 터져 죽는다. 무슨 말이냐? 시간을 그만큼 늘려서 생각하자. 무슨 시선일 때? 투자의 시선일 때. 매매의 시선이라면 특정 강한 반도체 안에 작은 섹터를 공략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속도감이 현재 움직이고 있어도 저 속도감으로 분기별로 강력하게 뚫어 올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턴은 나오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그쪽에 속해 있는 실제 저런 조금 장비 섹터들 같이 가는 애들은 그에 맞는 속도감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쪽을 매매나 아주 단기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속 터져 죽죠. 그 대신 그런 매매의 시선이나 단기적인 스윙 관련 개념으로 바라보려면 반도체 섹터 내에 특정한 그쪽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 그것들을 우리는 뭐 신규 성장주 반도체,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식으로 특정 섹터를 묶어놓고 거기를 매매를 하는 거죠. 요거는 조금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광고 시간 한번 가져봅니다. 네이버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검색하면 우리 사이트 나오죠? 제가 맨날 이렇게 주말 주중에 하는 말들은 평소에 하고 있는 실전망 강좌 중에 이 탑 30 정보 분석반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 번씩 주말이나 주중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식은 똑같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들어오시고 회원가입하시고 수강 신청에 실전반 강좌 들어가셔서 단가반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 듣고 싶다 프리패스반 수강하시면 됩니다. 다 듣고 싶은데 계속하고 싶다 평생회원 관련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한테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너무 좋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단기간적인 이슈에 따른 부각이 아니고 같이 6개월, 1년, 2년, 3년 현재 평생회원으로 6년 이상 저희랑 같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제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도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그대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장기적인 저희와 함께 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시거나 뭐 카톡이 되시는 분들은 카톡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이고 이제 좀 나른해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지만 공부거리는 또 시장이 던져줬어요. 주말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시장 잘 지켜보시고 무리만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4월 2일 날 강연에 오시는 분들 그때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주중 유튜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